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가 빠지던지 말던지 트럼프가 밀어주는 2차 전지 이주식만큼은 26년 세계 1위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현재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또 낙폭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보면 알겠지만 끌어올리긴 했어요. 끌어올리긴 해서 마이너스 1.84% 마무리긴 한데 시가가 이미 2.72% 정도 갭으로 밀렸다는 건 어느 정도 증시가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럼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간단한 이유예요.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AI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BAI보다 덜하다라는 이런 이 CEO의 발언과 함께 브로드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적 때문에 급락하고 나서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뭐 지연된다 뭔다 하면서 또 이제 그런 루머 가지고서도 또 이제 하락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난 금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간의 AI를 통한 섹터들이 강세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이 AI들이 다시 한번 이런 실적에 대한 고점 리스크를 뱉어내면서 증시가 무너지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파로서 실질적인 뭐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일 직격탄 받았던 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하루 만에 지금 거의 5%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반도체 섹터들이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반도체 섹터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플러스로 이런 반도체 섹터가 무너지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같이 무너져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 여기 플러스 또 추가적인 우리가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뭐에 대한 기대였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증시의 상승폭을 만들어내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와 함께 발표했던 게 뭐다? 지금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내년에 한 차례 정도로 전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AI에 대한 고점 논란 늘 나오는 거죠. 그다음 플러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사라졌다라가 우리나라 증시 오늘 코스피의 이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를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다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이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실망하기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3.75%의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자리 잡게 됐겠죠. 근데 현재 26년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미국의 상황을 봐야겠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차례만에 끝나겠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다 지금 444입니다. 그럼 조금만 미 증시가 흔들려 준다 하더라도 경기가 흔들려 준다 하더라도 이게 아래로 내려와 줬을 때는 최소 우리가 두 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차례보다는 두 차례라는 게 더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가능할까를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내년에 또 뭐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다가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새 연준 의장을 이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을 하겠지만 현재 이제 케빈 해시라는 인물과 케빈 워시라는 인물 기존에는 케빈 해시 뭐 1인뿐이었죠. 이 혼자서만 이제 아무래도 그 다음 연준 의장에 대한 이 후보로 가장 높았는데 갑작스럽게 또다시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2파전으로 좀 이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두 사람이 현재 친 트럼프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겠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케빈 워시보단 케빈 해시라는 인물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친 성향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뭐 하고 있다? 금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반영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가 아니라 사실상은 두 차례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는 이 타이밍에도 뭐 한다? 월가는 오히려 사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지금 심지어 그냥 사라가 아니라 S&P 500 같은 경우는 뭐 하겠다?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월가 투자 은행 9곳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다수의 이 월가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년 말엔 최대 8천까지 찍을 거기 때문에 S&P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거다. 물론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AI 거품에 대한 우려는 계속 된다는 거죠. 다만 이런 거품 속에서도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25년도를 본다라고 하면요. 약 2210조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당장 26년도만 본다 하더라도 2950조 원 넘어설 거다. 이거는 최소로 보는 거겠죠. 현재 AI 랠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장은 계속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의 상승 흐름을 또 잡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의 상승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이 시선이 또 큰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년 중간 선거 결과에서 자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뭐 한다, 이기기 매우 어렵다고 이미 선을 그었어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럼 이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기 위한 뭐가 된다? 정책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실질적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거는 미국을 위대하게 했어요. 미국을 위대하게 했더니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관세 전쟁 같은 게 현재 미국에서 느끼기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관세를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돈을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이미 관세를 통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다라고 스스로도 인정하면서도 내년 중간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책적인 변화를 줘야 돼요. 관세와 같은 서민들이 타격을 입을 만한 정책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증시를 올려 넣어야지 일단 뭐 할 수 있어요? 경제는 성공적이었다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물가 안정 카드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에너지 가격, 에너지, 원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결과 때문이라도 당장 내년에는 증시가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고 여기 아까 플러스로 에너지 가격을 잡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뭐까지 나오느냐. 이게 2차 전지의 호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권 잡자마자 계속했던 게 재생에너지 죽이기예요. 옥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한다? 지금을 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저탄소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로 뭐가 된다? S&P 500 그 청정 에너지 전환 지수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게 이런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국 상장사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중이 높은 섹터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뭐다?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재생에너지가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죽여놨잖아요.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정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시장은 뭐하고 있냐고 하면요.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규모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현재 주가의 상승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데이터 센터라는
우리가 AI 인프라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라는 걸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이 빠르게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분야를 지금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가 필수라는 거를 모두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거를 자꾸 옥죄고 있었지만 전력 수요 급증을 해소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의 역할은 갈수록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강한 투자를 하고 있던 추세였어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반사익으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트럼프가 이거를 찍어 누르고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치워준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는 지금도 잘 날아가는데 여기가 뭐까지? 날개까지 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을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투자가 늘어날수록 여기 같이 딸려오는 게 뭐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1년 새 59% 증가하고 고속 성장이 지속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동반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이런 부분을 옥죄는 걸 해소시켜준다라고 하면은 내년 26년도에는 이 ESS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더 빠르고 더 가파르게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타이밍에 뭐 하고 있습니까? 26년부터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대전환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산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미 증시의 상승의 원인이 결국엔 저는 이 재생에너지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가장 크게 반사이익이 받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겠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럼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시장에서 더 크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 뭐가 된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잭팟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조 원대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재생 에너지 성장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 수는 급증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래서 최근 리튬 가격도 움직이는 게 뭐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보는 게 결국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리튬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6년도는 다시 한번 저는 ESS를 통해, 그러니까 전기차를 통한이 아니라, 전기차 뭐 수요도 급증하고 뭐 좋은 전망이 있지만 전기차가 주가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가 주가 돼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기업들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기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련 반사익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결국에는 흑연을 탈중국하기 위해서 본격화한다. 이 ESS에서 뭐합니까? 흑연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탈중국 움직임은 점차 가속화가 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의 흑연이 9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K배터리에 대한 아킬레스건이었죠. 그래서 흑연에 대한 부분이 탈중국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거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ESS에 있어서 LFP 배터리는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이 흑연의 반사익 수혜주가 움직이겠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인데, 그게 뭐다? 바로 태경BK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이 중국 흑연에 반덤핑 관세 부과한다고 하면서 인조 흑연을 독점 공급한다고 해서 부각되면서 강세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뜨면서 삼성 SDI라든지 SK 온도 뭐 뜨고 있긴 하지만, 최근 또 주목받는 게 알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전기차가 부진하다 해서
지금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로 대전환 가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심으로 지금 재편하는 전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 지난 9월 말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여파로 전기차 배터리 매출은 줄었음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보조금 없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다? 에너지 저장 장치 영업이익이 결국에는 이 비중이 내년부터는 50%를 넘길 거라는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 이런 전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 이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반사익을 받을 건데, 태경 BK 같은 경우는 뭐한다?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인조 흑연을 공동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또 반사익을 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탈중국하기 위한 흑연의 반사익으로서도 태경 BK가 주목을 받을 거고요. 인조 흑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이런 공동 개발 이슈도 부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태경 BK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제2호의 차트를 잘못 캡처했는데, 자, 태경 BK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 현재 주가가 급락을 하락하는 이 구간에도 외국인의 비중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급등 나왔을 때 외국인이 던지는 척하면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살살 뭐 하고 있다. 외국인이 다시 개인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악성 매물을 소화시키고 다시 한번 주가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태경 BK의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 탄력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지금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너무나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태경 BK에 대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브리핑도 해드리고 가격 전략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